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1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두 가지로 달아봤는데요. 범어동 재건축 대형 마이너스 27% 하락. 마이너스 4억이나 되네요. 범어동은 떨어지지 않는다. 범어동은 떨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 재건축은 강할 것이다. 두 번째, 대형은 귀하다.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파트 투자자에게 가장 잔인하게 기억될 5월. 제가 5월의 거래량이 이상하게 적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 그나마 다주택자 사고 있는 다주택자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 왜 6월 1일이 되면은 또 이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손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한 채 더 사기 다주택자는 지금 한 채 사기 힘들어요. 매도자는 이 마음이 너무 급해요. 이 마이너스 위에 범어동 마이너스 4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 15억이 11억으로 떨어졌다. 어떻게든지 12억에 팔게 되면 요 1억까지 비과세를 얌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리마저 무너졌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요거 때문에 어제 좀 시장이 줄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신임 하는 총재 빅스텝 완전 배제할 단계 아니야 말을 던졌어요. 대출 규제 완화에도 7월 DSR 규제 강화 시행한다. 야, 이거 다 연기한다고 새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을 싹 바꿨어요. 시행한다. 윤도 DSR 규제 손 안 된다. 7월 1일부터 강화된 DSR 적용받게 됩니다. 김현미가 전화 달렸다. 요거 어제 원희룡 장관, 이제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제 취임식 영상을 제가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안 봤어요. 진짜 이게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8월 대규모 공급책 예고,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그 다음 또 나왔던 게 중국 혹은 외국인들 국내 부동산 투자 규제에 막는다. 야, 공급은 이렇게 쎄려 박으면서, 매수자들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한다? 야, 이거 그나마 이 아들이 사주니까 좀 나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쟤들도 함부로 못 사게 한다? 누가 사요? 팔라고만 자꾸 하고 공급은 많이 한다 하고 또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장기 우하향 방향 이쪽을 언급을 살짝 했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규제지역 해제라든지 이런 말 전혀 없었어요. 왜 규제지역 해제하면 오른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여파는 미칠 거예요. 그 어떤 특정 지역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특정 지역만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번 풀어주게 되면 모두 다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4% 이상, 물가 4% 이상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상승률 4% 언감생심이죠. 자, 요 부분을 보면 또 빅스텝을 미리 예고하는 듯한 모습. 코픽스 금리, 코픽스 금리, 은행연합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금 조달할 때 쓴다는 그 금리가 4월달 지난달께 5월 어제 발표되었나요? 네, 1.84%에서 1.72%에서 1.84%에서 1.84% 올랐어요. 기준금리가 1.5%. 요 두 개 간극이 지금 0.34%나 차이 난단 말이죠. 야, 기준금리는 1.5%밖에 안 되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주려고 하면 이 0.34%나 돈을 더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 기준금리도 한 단계 더 올라갈 건데 이게 0.25가 되느냐 0.5가 되느냐 또 0.5가 되면은 또다시 코픽스 금리는 또다시 그 다음에 또 올라갈 테고 금리 우리가 빌리는 금리는 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기존 담보대출자들도 만기 5년 고정 이후 변동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대출 내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점점 더 이제 큰 금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기대출자하고 모두 다 합친 잔액 기준이기 때문에 2.93%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게에서 빌린 가계 대출에서 이야기할 때는 4%예요. 4%의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주담대는 싸게 빌린다. 그 외에 나머지 대출들을 합쳐보니까 훨씬 더 비싼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더라.
대구 매도 물량 3655건. 자, 오늘 이 빨간 선 길이 보이시죠? 내일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는 한 개라도 더 팔려고 길을 쓸 것이고, 무주택자는 지금 아이고 더 싼 거 내가 뭐 급할 거 없다. 어차피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는 거 눈에 보인다. 니 안 깎아줘? 아 그럼 나도 안 사.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듯해요. 전세가가 막 높고 이러면은 임차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아 이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번엔 무조건 사야 되겠어라고 생각할 건데, 야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이 물량의 증가와 전세가의 하락인 것 같습니다. 대구 전세 물량 7,920건. 제가 예측치하고 간극이 너무 커요. 이 간극에 대해서도 1000건 이상의 간극이 나타나는데, 이 간극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이 전세 물량 간극의 원인은 일부는 얘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 월세 물량이, 저는 월세 물량은 생각도 안 하고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이 월세 물량 증가폭이 거의 1000건이나 돼요. 1000건. 야, 1000건 이거 전세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여기 1000건을 갖다 붙이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런 느낌도 살짝 해봤지만, 아무튼 전세 물건 다시 지금 추세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죠. 전세 물량은 거의 고정된 듯한 모습. 매물이 증가하고 월세가 증가하고, 그다음 전체 임대 물량은 살펴보면 월세 때문에 임대 물량은 증가하는 형태. 이 상태, 2년 전에 노란색 상태, 한 전세 월세 합쳐갖고 한 4,000건 밑으로, 지금 물량이 한 3분의 1 선이 된다면은, 야, 임차인들, 야, 집 사야 되겠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건데, 이 무려 3배 차이에요, 3배 차이. 이 물량이 한순간에 뚝 떨어진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아파트 공급은 지속적으로 많을 거니까. 2024년에 집을 산다? 2024년에 집을 산다? 그때도 공급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잔인한 5월입니다. 잔인한 5월. 5월 현재 거리량 161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3월, 4월 이 정책의 기대감을 안고 물량이 증가했어요. 하지만 대구의 물량 증가는 타 지역에 비하면 이 거래 양 증가했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증가. 근데 5월의 거래량 하락은 더 눈에 띕니다. 한번 이게 투자 심리가 위축된 도시가 여파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거래량 64건, 신고가는 5건, 64건. 하루에 이틀치 신고량이니까요. 하루에 32건씩 하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거래 너무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 곱하기 4를 한다고 하면 560건이에요. 560건. 5월에 거래 560건 상상이 되나요? 1월에 거래 781건. 이때도 충격이었어요. 781건도 충격이었는데 560건? 정말 이거 말도 아마 거래 신고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700건을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700건을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1월보다 더 큰 거래 충격이 온다. 그리고 6월달에 이 재산세나 이런 것들 고지서 이렇게 한번 돈 계산해보고 오른 공시지가가 반영돼서 계산해본 사람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물량은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임차인한테 다 전가하면 되지. 집이 비는데요. 자, 가격 상단 오늘 언급해드렸던 거 장원 멘션이고요. 재건축, 범어동, 이게 범사, 만삼 그쪽 동네 같은데요. 아무튼 재건축에 대형 평수에, 근데 가격이 15억에서 11억으로 떨어졌다. 4억이나 하락했다. 어떻게든지 12억은 버티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봐야지. 그럼 저게 싸냐? 몇 년 전 또 차트 한번 가지고 가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아주 가파른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때 제 기억으로 2017년에 대구 시장 전체를 이끌어 갔던 것이 저 범호동 지역의 특정 아파트들 몇 개의 가격이 치솟아 오르는 현상을 보이면서 대구 전체 시장을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전체 시장을 이끌어 갔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그때와 반대 현상. 물론 그때 거래량이 많았느냐? 많지 않아요. 야, 그래도 저거 한두 건 거래 가지고 알 수 없다. 야, 마치 이거 뭐 한 주식으로 치면은 그 뭔가요? 뭐 우선주 같은 그런 느낌? 몇 건의 거래가 없어도 이 시장을 막 움직여요. 이것이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수성 골드클래스터 센텀 84제곱미터 6억 2천까지 떨어졌어요. 6억 2천까지. 이거요. 지금 팔면은 양도세 비과세도 아니에요. 비과세도 탈 수도 없고 2년의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런 물건 보통 일반적으로는 처분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런 거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2년을 짜든 동 채우고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것도 팔린다. 진천역 AK 그랑플레츠 38평형 5억 8,500. 요건
요건 제가 찾아보지 않을게요.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아이파크는 계속 억 단위의 하락들. 유라동도 유라 롯데캐슬 요것도 억 단위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태전동 많이 오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 지역도 떨어진다. 태전동 여기 뭐 협성, 휴포레, 히읗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튼 이쪽 지역 뭐 좀 대장 아파트다 이렇게 지칭되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것도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이 억 단위의 하락들 예사롭지 않습니다. 동그라미만 치고 지나갈게요. 신미 아이프라임, 월베 힐스테이트,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대구 노원 한신도요. 대구 노원 한신도요. 얘도 조금 충격인데요. 얘도 1억 3천, 20% 이상. 요거 불과 얼마 전까지 요거 24평형 가격이 제정됐던 것 같아요. 3억 중후반. 이 순간의 판단이 내 집의 평수를 바꾼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범어동 지역 장원맨션, 범어동 지역 장원맨션. 요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44평형, 아니 34평형이 한 11억, 12억 그 정도 이상 호가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실제 거래 가격이. 이 순간의 선택이 평수를 바뀐다는 말,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2%, 20% 가까운 하락. 이 동그라미만 쳐보니까 상당수가 하락 거래더라. 대실역 태왕아너스, 뭐 대실 뭐 고등학교가 뭐 시민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온갖 소재들로 다 도배를 했지만 떨어진다. 또 어떤 부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댓글 아직 달아드리진 않았어요. 뭐 어떤 외곽 지역의 아파트인데 교통 호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호재 없는 동네가 없어요. 호재 없는 동네가. 갖다 붙이면 다 호재예요. 이게 상승기 때는 뭐든지 다 먹혀요. 근데 하락 조정기 때는 사람들이 호재라 그러면 그냥 코웃음을 칠 뿐이더라고요. 자, 평균 가격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살짝 가격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방송이 12분이 넘어갔어요. 벌써 5월의 거래량 이거 보세요. 너무 잔인해요. 5월의 거래가 2020년에 5월의 거래는 3, 4월보다 많았어요. 2021년에 5월 거래 4월보다 많았어요. 2019년에 5월 거래 3, 4, 5 쭉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다주택자가 그전에 연시 쫄고 딸을 제가 잘 발견했지 않나요?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6월이 되기 전에 팔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주택자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팔려고 해도 사지 않는 시장이 되어버렸다. 아주 잘 잡았죠, 제가 포인트? 네, 요거 지나갈게요. 오늘 너무 길어져서 5월 잔인한 5월입니다. 고가 그래도 안 돼요. 6억 이상 비율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막 5%도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분양권 10건 중에서 0건. 분양권도 새 아파트 입주를 못해서 지금 막 땅을 치고 막 머리가 막 수북수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기존주택 처분이 안 돼서. 뭐 분양권도 돈 주고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대출 기존 집 담보로 대출해가지고 샀는데 이 처분이 안 돼가지고 강제로 막 처분하라고 막 이렇게 막 명령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 이야기했어요.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지난번에 제 지인이 살려고 눈독 들였던 아파트. 막 7억 올라가고 그럴 때 6억 이하로만 떨어져라. 내가 6억 이하만 떨어지면 산다고 했었는데, 요런 거래들 지난번에 한 건 나왔을 때 그건 좀 특수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거래 가격이 나타났네요. 신천동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분양권 가격 무려 2억이나 하락했어요. 동대구죠. 호재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 좋죠. 수도권 접근성 좋죠. 갖다 붙이면 다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큰 거래, 큰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자, 전세 거래량 93건 중에서 신고가 8건. 10% 조금 못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도 뭐 전세 월세 거래, 임대 거래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고 있어요. 3월 8일 거래 신고 시기 놓쳐서라도 신고했네요. 신고가 나왔고, 전세 가격 하락이 더 무섭게 나타난다. 금리가 오르면은 지금 주담대 금리 뭐 고정 일반 신규 기본 받으면 4.2% 정도. 전세 대출도 4%인데 이번에 금리 인상 한 방 더 맞으면은 4%. 만약에 빅스텝을 바른다면 전세 자금 대출도 4% 후반까지도 이 하단이 4% 중후반까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전세 가격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간혹가다 서울 지역에 전세 월세가
뭐 임대차 3법 2+2가 종료되는 시점에 대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대구는 그것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되는 것도 보시면요. 가장 최근에 오늘 5월 17일인데요. 5월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아주 최근에 거래들 빠르게 신고되고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만 급하게 치고 넘어가는데도 아주 최근에 거래들 5월 14일, 5월 14일, 5월 14일, 5월 16일, 5월 14일, 5월 14일, 5월 14일 맞죠? 아주 최근에 거래들이 빠르게 신고되고 있다. 거래량 평균 전세 가격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다. 요거 더하기 6천만원 하면 신규 아파트 전세 가격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공식 아닌 공식. 자,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전세는 거래량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되고 있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유독 올라가는 현상,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4억 이상 거래량 제가 10%는 지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 충격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10% 아래로 더 내려갈 것 같네요. 월세 거래량 86건, 하루에 43건씩 하면은 요거 기간에 11건 제외하고 75건 중에서 하루에 30 몇 건인가요? 한 38건이면은 보통대 정도의 거래, 전월세 임대 시장의 거래량은 보통 정도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월세 가격 뒤늦게 신고되는 아이들, 요 반전세 비스무리한 아이들,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늦게 신고하는 아이들 때문에 평균 월세 가격이 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평균 1, 2월달만 살펴보면 한 65만원, 65만원에 보증금은 4,800만원. 대구 현재 상황은 5,500만원에 한 55만원. 요 수준 감안하면은, 거래가 1, 2월 달 월세로 일부 전환이 되고 반전세가 되는 과정에서도, 큰 월세 틀은 깨지지 않은 모습. 네, 그래서, 어쨌든, 월세의 형태는, 월세의 가격 형태는 유지되고 있고, 전세의 가격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지 않고 전세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 임차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둘의 부담은 똑같다. 금리가 올라가면 4억짜리 전세나 3억짜리 전세나 과거의 4억짜리 금리 2%일 때 4억짜리 전세나 금리 4%대 3억짜리 전세나 임차인의 부담은 같다. 오히려 이 3억 전세가 임차인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는 상태다. 임대거래량 요거 치다 갈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